반갑습니다. 걸어서 코인소울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입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파운더 닉 존슨과 코파운더 알렉스 반더 산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닉 존슨은 구글 출신 개발자였습니다. 엄청난 너드이며 컴퓨터로 공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친구는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구글을 그만두고 이더리움 재단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살면서 거의 계약직을 해본 적이 없고 정규직 일자리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계약직, 원격 근무, 연봉 삭감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흥미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직장을 다운그레이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구글은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쉽지가 않은 선택이었죠. 그래서 2016년에 이직을 하게 됩니다. 2016년이면은 이더리움이 정말 저렴할 때죠. 여기서 이 사람이 코드 같은 걸 보고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엄청 겁을 먹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알렉스 반더 산데는 이더리움 초창기 디자이너입니다. 이더리움은 2015년에 ICO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2014년부터 일합니다. 즉 개발 라인인데 아주 초기 개발 라인이에요. 상장 전에 개발을 하게 되는 완전 초창기 디자이너. 그리고 미스트 브라우저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더리움이 지금은 메타마스크 같은 것 때문에 편안하게 확장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지갑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따로 만듭니다. 그게 미스트 브라우저입니다. 미스트 브라우저를 사실상 담당했었고 이더리움의 핵심 코어 팀 중 한 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는 ENS 재단입니다. 사진 찍은 거고요. 여기엔 닉 존슨이 있죠. 실제로 이 파운더 닉 존슨은 2016년에 일하고 2014년에 이 친구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도 가장 오래된 애들이란 거예요. 핵심 멤버일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뭐냐? 지갑 주소가 사실 이렇게 너무 길거든요. 한 40개가 넘어 40개 정도의 숫자를 외울 수는 없고 용어도 외울 수 없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뭐 해시나 뭐 주소나 모든 부분이 이 암호화폐 자체가 인간 친화적이진 않아요. 사용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문자로 바꿉니다. 그게 바로 ENS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냥 어려운 문자열을 기억하기 쉽게 만들었다. 그게 ENS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갑이 있죠. 여기서 지갑 대 지갑으로 보내고 받고를 한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글자로 이제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더 스캔이라고 이더리움의 내역을 이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스캔한다고 해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사실 여기서 2016년에 시작하는데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고 스웜이라는 걸 시작해요. 스웜이라는 걸 이때 당시에 시작을 하게 되고 이 스웜은 네이밍 시스템을 처리하는 곳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발전해서 ENS로 가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그래서 2017년 5월 메인넷이 이제 열리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되게 유명하진 않았대요. 차근차근 좀 유명해졌대요. 그리고 애초에 얘들은 그 이게 이렇게까지 클지는 몰랐대요. 그런 계획도 없었고. 여튼 수험이라는 부서에서
이제 ENS를 독립적으로 만들게 된다. 그리고 그 독립적으로 만든 게 2017년 5월에 이제 메인넷을 열고 그 다음에 2011년 11월 10일에 TG를 열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어요. 그 다음에 ENS V2 버전 2 L2로 확장한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ENS는 사실 크립토를 시작하는 시기에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해요.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이것은 여권 같은 역할을 하기에 원래 필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젝트죠. 저도 아직은 1년마다 갱신을 해요. 다 갱신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ENS는 말 그대로 진짜 여권이고 신분 보증이고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20불, 15불에서 20불 정도 내고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뭔가 웹3에서 이 정도 돈을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이걸 지불하고, 아, 이거 해야겠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ENS는 ERC721이라는 표준 토큰을 따릅니다. 즉, NFT 형태로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출 이전이 가능하면 오픈시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대출, 뭐 여러 가지 뭐 토큰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 보면 되고 그냥 NFT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 패러다임, 브루노 000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거는 팔린 거예요, 다. 이거 패러다임이 사갔습니다. VC가 다 사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바이낸스 짱펑자오 뭐 이런 것도 다 사갔죠, 실제로. 이거는 지금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들이 왜 필수였냐면 애초에 이런 신원 인증 휴먼 패스포트 기코인 패스포트라고 있었고 겔스 이거 얘네들이 신원 인증 점수를 ENS로 부여하다 보니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높진 않은데 옛날에 한 1점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필수예요, 필수. 그거 아니어도 뭐 여러 가지 디앱에서 ENS 이름으로 표시가 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프로토콜은 기코인 패스포트 20점을 넘어야 에어드랍 클레임이 가능했는데 ENS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ENS는 필수다. 지금도 다들 한 번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갱신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ENS가 정말 많은 걸 바꿨는데 너무 길었던 지갑의 이름을 짧게 만들어줬어요, 다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체인에서 초기에 네임 서비스를 먹으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서도 BNB의 스페이스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거는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친구도 그냥 결국에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모방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상 네임 서비스의 마지막은 여기가 마지막이었고, 신규 체인에서는 많이 나와도 의미가 없었어요. 이 친구들은 투자도 받아요. 10밀리언 달러. 이 정도. 그래서 그냥 뭐 스타크넷, 뭐 어디 뭐 JK 싱크, 뭐 리네아, 뭐 렌즈, 뭐 무슨 체인이 나오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네임 서비스예요. 왜? 트랜잭션 찍을 곳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네임 서비스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목숨 걸고 했었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다. 스페이스 아이디도 이제 사실 바이낸스에게 이제 바이낸스의 아들이죠, 아들. 근데 ENS만큼은 사랑받지 못한 프로젝트죠. 그리고 ENS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비탈릭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비탈릭이 좋아하냐? ENS는 VC가 없어요. 노 VC예요. 얘네들은 그랜트,
그랜트 재정적 지원을 조금 받았어요. 이제 누구한테 받냐? 이더리움 재단, EF, 그 다음에 뭐 프로토콜 랩스, 그 다음에 뭐 바이낸스 이런 데서 조금 받았는데 사실상 펀딩은 안 받았고 그랜트를 받은 거고, 애초에 처음에는 이더리움 안에 속히 있었어요. 이더리움 재단 안에. 그러니까 비탈릭의 관리 하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ENS는 파운더가 이제 닉 존슨이어도 결국에는 비탈릭 거란 거죠. 냉정하게. 근데 또 EF가 이더리움 재단이 스웜이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운영했다고 했죠. 네이밍 이제 처리하는 곳. 근데 이게 ENS로 발전한 거죠. 닉 존슨에 의해서. 근데 이게 독립적으로 이제 그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을 받았다. 그래도 처음에는 자기는 이제 0.5 밀리언 달러만 있으면 된다 했는데 비탈릭이 너무 적다. 1 밀리언 달러를 받아가라. 해가지고 사실상 비탈릭에 항상 포트폴리오에 들어갑니다. 이 트위터만 봐도 2024년 12월까지가 저희가 불장이었는데 2024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펌핑합니다. 언급할 때마다. 이게 바로 이제 비탈릭의 애착 인형이다. 뭐 여러 가지 레이어 2도 많이 언급하지만 이 ENS는 항상 들어가 있다는 거. 저는 이 점을 굉장히 높게 봐요. 그리고 ENS가 이제 버전 2를 또 냅니다. ENS는 버전 2를 또 내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네임체인이라는 레이어 2를 이제 ENS를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네더마인드가 개발하고 타이코 스택을 기반으로 구축한 서지를 사용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네더마인드는 그냥 이더리움 관련 이제 일을 하는 애들이고, 타이코 스택을 쓴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타이코 스택은 타이코 자체는 가격은 완전 많이 씁니다. 근데 스택도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얘네 이제 서지를 사용한다는 거는 서지가 나름 괜찮다 이거거든요. 실제로 얘들이 리니아 쪽을 사용하려다가 타이코 쪽으로 튼 이유는 굉장히 괜찮았대요, 기술적으로. 좀 더 탈중앙화에 가깝고 더 완벽해서 타이코 스택을 기반으로 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술적으로 저희가 알기에는 너무 딥한 부분이라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ENS는 말 그대로 닉 존스 같은 완전 너드들이 관심 가지고 선택한 거라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얘네는 정말로 세상을 바꾼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수이, 뭐 앱토스, 뭐 다른 프로젝트 가보면은 지갑들이 다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요. 이름으로 설정이 되는데 사실상 다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왜 이 네임체인이 필요한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그럴 만한 이유는 있다라는 거죠. 핵심 요약을 하자면 ENS는 블록체인 버전 DNS라는 거예요. DNS가 이제 뭐냐? 저희가 인터넷 검색하면은 www.naver.com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그거는 네이버가 아니고 숫자로 따지면 IP가 떠야 됩니다. 168.0102.789 뭐 이렇게 뜨는 건데 그거를 네이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숫자를 문자로 바꾼 거죠. ENS도 비슷해요. ENS는 복잡한 해시와 뭐 트랜잭션 값을 뭐 원래 주소를 ENS로 바꾼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ENS는 블록체인 버전 DN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비탈릭의 애착 인형이다. 왜 애착 인형인가? 애초에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부러 독립을 시킨 거기 때문에 돈도 비탈릭한테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파운더가 성격이 비탈릭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제 탈중앙화를 굉장히 따지고 마케팅도 따로 안 합니다.
마케팅은 비탈릭이 이제 샤라웃을 해주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너드다. 너드에 미친 사람이다. 누구보다 이더리움을 잘 계승하고 있다. 진짜 이건 맞죠. 왜냐면은 2016년부터 이더리움에 미쳐서 들어온 양반이면은 사실상 뭐 제가 보기에는 약간 판박이에요. 비탈릭이랑 성격 자체가. 여태까지 이어온 방향성이나 행보를 보아 ENS 버전 2가 굉장히 V2가 굉장히 기대된다. V2는 그냥 버전 2라고 보면 됩니다. 맞죠? 사실상 이 친구들이 지금 세상을 한번 바꾼 프로젝트인데,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꾼 프로젝트에 페이를 받는 게 아니고 약간 공공재 느낌이죠. 퍼블릭. 그렇기 때문에 버전 2에서도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 지금 ENS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ENS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왔고 한번 ENS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Your Web3 유저네임이라 적혀 있고 Your identity across Web3 one name for all your crypto address 뭐 샬라샬라 있죠. 그다음에 name chain is coming. ENS V2가 이제 오고 있다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비탈릭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미 만들어졌다는 게 여기 보이고, 뭐 박스로는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뭐 박스는 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저는 채널 이름대로 걸어서 코인 속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1년이고 이제 여러분들 번역기로 한번 돌려보면은 기본 이름으로 사용. 이렇게 하면 주소가 해당 이름과 연결돼 DAB에 연결될 때 프로필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라고 떠 있죠. 그리고 5년으로 계약하면은 저렴합니다. 대충 지금 0.0017은 미국 달러로 전화했을 때 5.07달러입니다. 5.07달러면은 옛날에는 최소 가스비가 제일 낮을 때가 7불, 8불이었어요. 그래서 대충 13에서 20불 정도 드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새는 5달러밖에 안 한다. 가스비 나간다 해도 가스비를 낮음으로 설정했을 때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진짜 얼마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프로필을 만드세요 라고 적혀있는데 따로 뭐 작성하진 않겠습니다. 거래가 완료하면은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타이머가 완료할 때 60초 기다리세요. 이름을 확보하려면 두 번째 거래를 완료하세요 라고 적혀있네요. 등록을 확정하려면 두 번의 거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거래는 첫 번째 거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자, 이걸 이렇게 그러면은, 자, 확인 디테일 보면은 걸어서 코인 속으로 ETH 점으로 뜨는 이유는 이제 이더 네임 서비스는 뒤에 ETH가 붙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오픈 월렛 하겠습니다. 지갑을 열겠습니다. 저는 OKX 월렛에 이제 넣어놨고요. 이거는 제 지갑 주소고, 자, 확인 해서 또 레지스터 승인 또 넣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은 되고 있죠. 센트 트랜잭션이 움직이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이더스캔에서도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더스캔에 가보지 않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느껴져요. 달라지고 있어요. 더 예쁘고 더 트렌디하고 더 눈에 잘 띄게 계속 바꾸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센트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자, taking longer than expected. 자, 이게 뭔 뜻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너의 트랜잭션은 진행 중이야. You can close this and come back later. 나중에 와도 괜찮아.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완료됐습니다. Almost there. Your name is not registered until you've completed second transaction. 두 번째 트랜잭션을 찍을 때까지는 너의 이름은 완벽하게 승인된 게 아니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승인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0.54가 들어가고 또 잠시만요. 이거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는 딱 기아 이름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등록을 해줘요. 뭐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그냥 한 번에 됐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확실히. 뭐 거래를 두 번째까지를 해야 되고. 자, 이거는 아마 한국어로 바꿔서 애플리케이션 오류라고 뜬 거일 거고요. 여기 보면은 위에 됐다고 떴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은 자 여기 이제 내 제 프로필에 걸어서 코인 속으로 등록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세팅 같은 거나 프로필로 한번 가보면은 안 옮겨지네요. 여기서 뭐 연결 끊어 보겠습니다. 지금 오류를 좀 당한 것 같은데 근데 완벽하게 지금 이름이 설정이 됐습니다. 됐고 이렇게 설정이 됐죠. 자, 이거를 이더 스캔에서도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더 스캔에 가서 본다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은 걸어서 코인 속으로 이렇게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저의 만료 기간이 12개월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주인, 관리자 뭐 다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름이 연장 지속적으로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게 또 소유권을 나눠주는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있는데 이거는 저희 쪽에서는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스킵했고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름을 만드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오류 이런 거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ENS는 웹3의 이제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DNS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